정동영 의원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 뭐라고요? 문재인이가 누구야? 문재인 누구야? 문재인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문재인 누구냐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에서 완전히 노무현이 친구예요. 노무현이 친구. 이름도 안 알려. 전혀 그건 말 맞다나 진짜로 문재인이야말로 노무현의 사적 채용이에요. 거기다. 김정숙 여사가 그때 고용정보원장한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소문으로, 그때 소문으로.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런 소문으로 치면 굉장히 많죠. 김정숙에 관한 건요. 청와대 인사를 다 김정숙이 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정권 초부터 지금까지도 파다한 거 아닙니까? 소문. 야, 박홍근이 너 진짜로 잘 들어봐. 그럼 엊그저께 너 대통령 후보 이재명이. 이재명이가 김혜경이 비서 성남시장 시절에 그 채용한 배모 씨 있잖아. 예. 있잖아요. 배소연 씨. 배모 씨가 바로 얼마나 사적인 채용이냐. 캠프와 캠핑장도 구분을 못하는 고민정을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데리고 온 것 자체가 그게 바로 사적 채용이라는 거죠. 사적 채용 사과하라고 그러는데 지가 본인 발목을 본인 목을 무늬만 민주국가다. 무늬만 민주국가다. 네, 무늬만 민주국가다. 그러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예. 그래서 그럼 지지율 올라가면 어쩌려고 그래? 네티즌들이 윤석열 지지율 이제 오르겠구나. 드디어 추미애가 등장을 했구나. 하면 봤더니 한동훈 장관한테 수사 그만하래요. 수사 그만하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야당에 좀 협조 좀 하고 협치 좀 해주라 그랬더니 야당 협조 받으려면 야당 협조 받으려면 한동훈 법무장관한테 수사 그만하라고 말하십시오. 자백을 했고. 아니 그래서 오늘 뭐 보니까 지지율도 올랐다고 하던데요. 추미애 고민정 뭐 다 나와주니까 지지율 올라가네요. 예. 박홍근의 교섭단체 연설 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지지율의 급락은 권력 사유와 인사 난맥, 경제 민생 무능에 더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정치기획 수사가 연이어 본격화되더니 이제 서해 공무원 사건, 탈북 흉악범 추앙 사건 등 종북몰이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 사유화가 대가를 치를 것이다. 예. 그래서 그 대가는 탄핵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로 한번 보자고요.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뭘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뭘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거예요? 팩트부터 한번 제시해봤으면 쓰겠어요. 그러게요. 그들이 제시한 게 그 대통령 그 실에 그 행정요원들, 그 뭐 친구 아들, 그 다음에 오랫동안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갖다가 했던 걸 갖다가 권력 사유화, 사적 채용이라고 지금 공세를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일단 그 자체가 가짜 뉴스예요. 그렇죠. 가짜 뉴스, 사적 채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적 채용으로서 비공개로 했을 따름이에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자체가 그 가짜 뉴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가짜 뉴스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한다? 이것은요 대선 불복한 거예요. 똑같네요. 이게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주의예요. 대통령 선거 결과 불복하는 거.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또 이 대통령실에서 채용하는 것 자체가 원래 공채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공채를 합니까? 그 청와대도 여태까지 그렇게 했고요. 예. 사실은 뭐 노무현 때부터 살펴보면요. 노무현이 문재인 데리고 온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사적 채용이죠. 그거야말로요. 말씀해 주셨으니까 예. 제가 진짜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그때 청와대였으니까요. 네. 대통령실 청와대 어떻게 채용했는가 한번 우리가 따져보자고요. 따져보자고요. 그 진짜로 한 조금 엄청나게 많은데요. 예. 대표적인 것만 따져볼게요. 예. 방금 말씀하신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에요. 제가 그때요. 그때 제가 문고리 실세였지 않습니까? 선대위원장 정대철 선대위원장 모시고. 노무현 때. 그래가지고 이제 신계륜 비서실장하고 그 다음에 이낙연 의원이 그때 당선이 대변했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청와대 인적 구성을 짜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정동영 의원도 상당히 셌죠. 정동영 의원과 같이 해가지고 했는데 정동영 의원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요? 문재인이가 누구야? 문재인 누구야? 문재인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문재인 누구냐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에서 완전히 노무현이 친구예요. 노무현이 친구. 이름도 안 알려진. 그때 부산에서 친구예요. 그때 당시에 민주화 추진운동 뭐 국본 뭐 이런 활동하고 했던 부산 지역에서 그 민권 그 민주화 운동했던 그 변호사예요. 밥벌어 먹고 그러니까요. 살았던. 변호사. 근데 이 청와대 이 중앙 정치권에는 하나도 모르고 정치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재인이 민정수석으로 데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실세들이 그때 뭐 정동영, 추미애, 뭐 정대철 위원장 해가지고 이해찬 전부 다 노무현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렇게 해서 정권교체 이제 재창출했잖아요. 예. 근데 보니까는 말하자면 정동영 이런 그 공헌을 세웠던 본부장들, 그 다음에 그 막 특위위원장들, 예. 이 사람들이 생판 모르는 사적 채용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적 채용이. 어디서 갑자기 문재인이 나옵니까? 생판 나오지도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뭐 민정수석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비사를 말씀드릴게요. 당시에요. 신계론 당선인 비서실장이 문재인이 그렇게 해서 사적으로 채용된 문재인이 또 부산 지역에 문재인 본인이 아는 사람들을 갖다 행정관으로 4명인가 또 집어넣었대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봐주고 들어간 게 지금까지 이어진 게 배재정인가 아마 대표적인 인물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그 계보로. 그 사상 지역구에도 배지정을 줬잖아요, 문재인이가. 지금 어디 또 알박해갖고 어디 그 비상임 감사인가 뭐 하잖아요. 공항공사인가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이 노무현 청와대를 짜면서요. 예. 대표적인 게 문재인이 민정수석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재인 민정수석 이것만 좋아하십니까? 문재인은요, 예. 민정수석 한 번. 그 다음에 물러났다가 시민사회 수석. 그랬죠. 그 다음에 다시 민정수석. 그랬죠. 그 다음에 다시 비서실장까지 간 거예요. 전혀 그거 말 맞다나 진짜로 문재인이야말로 노무현의 사적 채용이에요. 거기다가 문재인이 얼마나 특혜를 받았습니까, 그때요. 예. 남북 이산가족 할 때 나이 속여가지고 갔다 온 거 아닙니까? 그걸로 해서. 그것은 권력의 사유하고. 그러니까요. 나중에 민정수석인가 시민사회 수석할 적에 나이 10살인가 속여가지고 북한에 있는 뭐 그 어머니인가 뭐 이모인가 아무튼 그 만나러 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 어린 그 문준영이까지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갔잖아요. 그런 공사 구분 못한 그런 권력 사유화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고 뿐만 있습니까? 본인 아들부터 딸부터 그 아내까지 전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문재인이야말로 진짜 사적 채용에 특권에 반칙에 모든 불공정이 거기 쌓여 있는데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사적 채용이니 탄핵이니 참 이런 게 황당합니다. 그 다음에 권력 사유하면은요. 예. 대표적인 게 이재명하고 지그들끼리 싸웠던 사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이 한국고용정보원인가 어디 가서 귀걸이 각오해갖고 이력서 사진 넣고 해가지고 예. 했던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적 채용 의혹이었지만 그렇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예? 한국고용정보원이 그때 소문으로 지금 해가지고 뭐 김건희 여사가 실세네 이거 탄핵한다고 하는데 소문으로 치면은요. 그렇죠. 김정숙 여사가 그때 고용정보원장한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때 소문으로. 그러니까요. 네? 그런 소문으로 치면 굉장히 많죠. 김정숙에 관한 건요. 청와대 인사를 다 김정숙이 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정권 초부터 지금까지도 파다한 거 아닙니까? 소문으로 하면은 진짜 김정숙이야말로 문재인 청와대 내에 비선 실세였어. 거기다가 네? 숙명여고 네. 여고 동창 해가지고 초창기 조선일보 보도에 TV조선 보도에 숙녀회인가요? 해가지고 거기에부터 시작해서 김정숙의 여고 동창 라인들이 청와대 인사로 간 게 얼마나 많이 그 보도가 됐습니까? 진짜로 김정숙 여사말로 권력 사유화해서 예. 당선된 다음 날인가 그 숙명여원 어디 가버렸잖아요. 당선날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여고 동창 선후배들이 갖다 깃발 날리겠습니까? 흔히 아는 말로 한국적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짓을 하고 그다음에 아주 극치가 이런 게 뭐예요? 혼자 대통령 1호기 갖고 인도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이 권력 사유화요? 그것이 권력 사유화. 그렇습니다. 예? 권력 사유 아니고 뭡니까? 그 다음에요? 다른 사람으로 한번 얘기할까요? 예. 자, 그러면 재임 중에 그것도 문준용이 온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에요. 그렇죠. 2007년인가. 2006년인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본인이 청와대 수석으로 있으면서 한 거니까 얼마나 사적인 그 공사 구분 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엄마 만나러 나이 속여가지고 특혜받고 아들은 또 취업시켜주고 별짓을 다 했군요. 사실이라면. 야, 박홍근이 너 진짜로 잘 들어봐. 그럼 엊그저께 너 대통령 후보 이재명이가 김혜경이 비서 성남시장 시절에 그 채용한 배모 씨 있잖아. 예. 있잖아요. 배소연 씨. 배모 씨가 바로 얼마나 사적인 채용이냐. 그렇죠. 박홍근이 너 대답해봐. 네가 이재명이 갔다 박원순이 줄 섰다가 너 이재명이 줄 서가지고 했으니까 한번 너 답변해봐봐. 박홍근이 너. 그러니까요. 그러고 그 배모 씨 갔다가 경기도지사 되니까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 때 5급 사무관으로 했잖아. 그것이 사적 채용이지. 그렇죠. 청와대 얘기 다시 해줘. 네가 모르는. 그러니까요. 네 빌빌할 적에 내가 알았던 얘기 해줄까? 그래. DJ 대통령 때 뭔 일이 있었는 줄 알아? 대통령 친구 아들들은요 수두룩해. 예. 그런데 대통령 아들들 있잖아요. 예. 네? H1, H2, H3. 그 아들들 친구 아들. 홍거리. 청와대 얼마 들어왔지? 그래서 내가 청와대 못 들어갔어. DJ 때. 이게 비사군요. DJ 때 제가 민정수석실에 예. 민원비서관실에 제가 선임행정관으로 다 이력서 들어가 다 됐었어요. 다 됐군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된다고 연락이 와본 거예요. 그 비서관한테. 왜요? 예? 왜요? 안 됐대요. 왜요? 누구한테 그러면서 밀렸대요? 이제 저녁에 막걸리 한잔 얘기하면서 하는 것이 예. 누구 아들 친구래요. 아니 DJ 아들 3명인데 3명 중에 1명 친구 아들인가 보죠? 그렇죠. 그 아들의 그러니까 DJ 아들의 그 친구의 아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사적 채용인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청와대 인사는 할 수 없어. 그렇잖아요. 그렇죠. 민정수석실에 민원비서관실이면은 가족 관리하는 데잖아요. 가족 관리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저를 갖다가 이제 객관적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바로
아들, DJ 대통령 아들, 친구의 아들이 와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바꿔줘본 거야. 하루 전날 바로 내가 임명장 받기 전날. 이게 바로 불공정이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걸 갖다가 뭐 대통령 탄핵? 네가 청와대 생활이나 해봤어? 그러게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유. 정교 시민사회수석이 나왔더만요. 대통령실은 역관제다. 바로 맞아요. 역관제라니까요. 뭐냐면 그러니까요. 사냥을 하고 나서 그 사냥업자거든요. 아. 사냥 같이 한 사람들이 다 그 고기 나눠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대통령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청와대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다음에 정부 요직으로 능력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사적 채용이라고 그렇게 사적 채용 프레임을 붙여가지고 얘기하면 너희들이 되겠냐? 그걸 갖다가 대통령 탄핵하라고 말을 합니까? 말이나 돼요? 그러게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고민정까지 나섰다면서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예, 고민정이 1인 시위까지 하고 나섰는데요. 여러 가지 하고 있네. 여러 가지 하고 있어. 윤 대통령 사적 채용 사과하라. 대통령 수문방에 민간인 수행 논란을 자초한 인사비서관과 대통령 친인척과 지인 등 사적 채용을 허용한 총무비서관 등 이런 사람들 다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 하면서 대통령 윤석열 궁궐이다 하면서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니, 고민정이 네가 들어간 것이 사적 채용이냐? 바로 네가 들어간 게 사적 채용이다. 캠프와 캠핑장도 구분을 못하는 고민정을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데리고 온 것 자체가 그게 바로 사적 채용이라는 거죠. 사적 채용 사과하라고 그러는데 지가 본인 발목을 본인 목을 치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요. 고민정이 청와대 대변인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문재인 캠프에 가서 뭐 했잖아요. 뭐 사회도 보고 뭣도 보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그 대통령 숨결도 느낄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숨결 타령 해가지고 지금 배지 단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말이나 되냐고. 진짜로 고민정 실력이 없어. 그다음 어째 남국이 조용한가요? 남국이 그다음에 이제 조용해요. 추미애 또 나와가지고요. 추미애요. 추미애도 이제 대통령 그 공격하는데 앉아 끼었어요. 이때까지 이제 어떻게 여태까지 쉬었나 좀이 쑤셨나 봐요.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무늬만 민주국가다. 무늬만 민주국가다. 네, 무늬만 민주국가다. 그러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예. 그래서 그럼 지금 지지율 올라가면 어쩌려고 그래? 네티즌들이 윤석열 지지율 이제 오르겠구나. 드디어 추미애가 등장을 했구나. 하면서 지금 열렬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추미애가 뭐 여러 가지 일을 썼던데 예. 다 내용은 쓸데없는 내용이고요. 예. 이 추미애의 등판에 다들 윤석열의 구원투수가 등장을 했다 하면서 오히려 더 반기고 있다는 겁니다. 네, 반기고 있어요. 그래서 예. 요즘 거기 뭐 돌아다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티즌들이 참 재밌는 유머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거는 예. 후보가 되는 것까지 전부 다 추미애가 도와준 거 아닙니까? 추미애가 없었더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나타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추미애는 보수의 어머니다. 예. 그렇게 추미애를 추앙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수의 할머니도 계시더라고요. 보수의 할머니도. 이 할머니는 똥돼지 김정숙 씨를 의미하더군요. 아니, 데멜다라고 하더라. 어제 댓글에 데멜다라고 해주라고. 그게 더 품 있게 들린대요. 그러니까 똥돼지는 좀 그런가 봐요. 네, 데멜다. 네, 앞으로 그러면서 따따부터 해서 아주 장명을 잘했대요. 그래요, 데멜다. 데멜다. 그럼 데멜다가 보수의 할머니. 할머니랍니다. 그 다음에 추미애가 보수의 어머니. 어머니고요. 그 다음에 고민정이가 보수의 고모. 보수의 고모. 고모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보수의 이모도 있는데요. 이모는 좀 성별을 바꿔가지고 김남국 씨가 이모라고 하더군요.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 청문회 때 이모를 하도 외쳐서 김남국이가 이모가 됐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좀 덜 떨어진 우리 남국이가 보수의 이모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저기 대포 한 잔씩 하시면서 재밌게 웃으십시오. 예. 아니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역관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역관제 사냥을 할 때 그 도와준 사람들을 당연히 쓰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그 이준석한테는 토사구팽하면서 예. 그런 이준석이 토사구팽 당했다 이런 프레임 짜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준석은 사냥을 안 도와줬잖아요. 사냥을 방해했죠. 방해. 총 겨눠서 싸우려고 그러면 이거 어깨 흔들어 버렸잖아요. 너 이렇게 조준 못하게. 그 아군한테 총구 돌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표적이 그냥 옆에 맞아갖고 지금 겨우 잡은 거 아니에요. 겨우. 그러니까요. 이재명이 겨우 잡은 거잖아요. 원래는 이재명이 아니죠. 정통으로 써야 되는데. 아니죠. 이재명이 결국 배지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총구를 우리한테 쐈다니까요. 같은 편한테요. 같은 편 대표가 돼가지고 대표적으로 쏜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형국인데 네. 이제 고민정인데 우상훈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죠? 민주당 이자들은 진짜 안 되는 게 우상호가 이렇게 웃길 줄 몰랐어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인사차 갔어요. 예. 야당 대표니까 갔더니 한동훈 장관한테 수사 그만하래요. 수사 그만하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야당에 좀 협조 좀 하고 협치 좀 해주라 그랬더니 야당 협조 받으려면 야당 협조 받으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수사 그만하라고 말하십시오. 자백을 했군요.
말이 우사호가 자백을 했군요. 예. 한동훈 법무장관은 수사에 관여를 안 하는데 또 한동훈 법무장관한테 수사 그만해달라. 저 야당이란 거는 결국 문재인이라는 얘기겠죠. 예. 이런 상황에서요. 정말 다시 흥분해서 박홍근이를 저희들이 막 얘기했는데 사적 채용도 아닙니다. 예? 그리고 어디 소문 가지고 시중 소문 가지고 하면 김정숙이가 진짜로 비선 실세예요. 김건희 여사가 조금은 실수는 있었다 치지만은 그게 말이나 됩니까? 예? 어떻게 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문을 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실세라고 그러면서 탄핵당할 거라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 대통령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웃지 못할 이야기가 들린다 하면서 김 여사의 봉화마을 방문 시 민간인 지인이 수행해 논란이 컸는데 해외 순방에 그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1호기에 탑승하고 영부인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발표를 했던데요. 이거 김정숙 얘기 아닙니까? 김정숙 딱 맞잖아요.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도 얻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느냐. 그렇잖아요. 대통령보다 앞서서 걸어가고 우전에 동남아 어디 국가 방문했을 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 박홍근이가 연모양 욕거리고 예? 우상호가 연모양 욕거리고 고민정이 추미애 김남국이 다 이러고 나오는데요. 진짜 민주당이 염치 없고 비판받아야 될 게 민주당이 이런 방국에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죠? 저 운동권 있죠. 예. 저번에 그 운동권 그 자녀들 특혜 그 채용하고 하자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운동권 셀프 특혜법. 예? 그 특혜법을 갖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중단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근데 이번 정기국회에 그걸 갖다가 다시 추진한답니다. 아하. 예? 이른바 재추진한답니다. 운동권 인사들을 유공자로 지정하고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교육 및 취업, 의료 지원 등을 하는 내용인데요. 예.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었는데 이거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한다는 거네요. 정신머리 없는 저런 짓이죠, 저게. 하지만은 진짜로 하려면 뭐예요? 그러면 진짜로 해방 이후에 70년 동안 이렇게 대한민국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우리 아들 손자들이 갖다가 편하게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준 산업화 발전 공로자들 자녀들 특혜법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원장님은 왜 이렇게 한참만 보십니까? 뭡니까, 저기 5천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네. 당군 할아버지가 왜 이 땅에 지으셨는지 그때부터 당군의 손자를 찾아가지고 네. 이 땅에 지은 이 네. 당군 손자들에게 보상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저 모양 저거리.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로 고맙다 고마워. 예, 아니 그래서 오늘 뭐 보니까 지지율도 올랐다고 하던데요. 추미애 고민정 뭐 다 나와주니까 지지율 올라가네요. 예. 오늘 따뜻한 일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